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지역사회복지론 제1회차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제1회차 문제풀이의 전반부 시간입니다. 51번에서 63번 문제까지 13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복지의 실전 모의고사는 여러 가지 영역이 골고루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델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요. 상당히 중요하겠죠. 지역사회 개발 모델,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말했던 지사계라고 했던 것이죠. 자,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점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키워드를 잘 배워놨습니다. 그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지역사회 구성원을 문제 해결 가능한 사람으로 본다라고 했는데요. 지역사회 구성원, 주민들을 문제 해결 가능한 사람으로 본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주민 능력 또는 주민 역량 향상을 강조하는 것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주민 능력이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1번 지문이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는 해결돼야 될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다가 중요한 대목이에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 키워드가 되겠네요. 문제 해결이 키워드인 것이 바로 무엇이었다? 사회계획 모델 4개 이렇게 쓰겠습니다. 사회계획 모델입니다. 지역사회는 억압자가 나왔고 억압자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는 희생할 수 있네요. 희생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회행동, 사행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재분배의 필요성이 있다. 재분배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불평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사행입니다. 바로 밑에 5번도 불평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도 바로 사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죠.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51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5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2번 문제는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지방분권의 부정적 측면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지방분권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 문제는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하나하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행정 업무와 재정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지방분권입니다. 이양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사회적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앙정부의 책임 전가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네, 부정적 측면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중앙정부의 책임 전가입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될 책임을 지방정부에게 떠넘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지방정부가 사회개발정책에 우선을 두는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복지 예산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지보다는 개발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복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는 부정적 측면이 되겠습니다. 지방정부 간에는 재정력의 격차가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복지 수준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정적 측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이 의지에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의 장은 복지의 의지가 낮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자체장은 복지의 의지가 높다라고 한다면 복지 서비스의 지역 간의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모두 다 지방분권의 부정적 측면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올 것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 들어갑니다. 53번 문제는 보니까 앞에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고 뒤에가 모델이 나왔네요. 두 가지를 연결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자원의 소재를 알려주는 중개자의 역할에서 나아가,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필요한 정보를 이끌어내고 지역 주민들 입장의 정당성 주장과 결정적인 힌트 나왔죠? 자, 주민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배웠느냐? 옹호자라고 배웠습니다. 동의어는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자, 주장과 지도력의 자원을 제공하며 그의 전문적 역량을 오로지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모델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전문적인 역량,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역량을 오로지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옹호, 대변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유지하고 확보해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배우셨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역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세요. 옹호자는 해결했고요. 무슨 모델이죠? 사회행동 모델이 되겠습니다. 옹호자 사회행동 모델을 찾으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53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자, 5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4번 문제는 박스 문제인데요. 다음 보기와 연관되는 것은입니다. 점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C범 리포트가 나왔고요. 하버트 리포트가 나왔고 바클레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파울러 리포트가 나왔고 그리피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두 개인데요. 하나는 C범과 최근에는 그리피스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시험에 출제된 겁니다. 지역사회 복지론에서요.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대인사회서비스 조직과 책임을 검토하고 지역사회에 기초하여,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가족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부서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당연히 이 부서는 지방정부에 있겠죠. 1960년 후반 사회복지 서비스 부분의 중요한 정책적 근거가 되었고 지역사회 보호의 실질적 전환의 계기가 된 보고서. 이 두 가지는 꼭 알아두시되 첫 번째 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사회 보호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정권의 교체에 따른 정책 이념의 변화는 지역사회 보호에 대한 정책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54번에 이 보고서는 바로 C번 보고서가 됩니다. 자, C번 보고서는 지방행정, 즉 지방행정을 강조했는데 지방정부의 가족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부서를 만들자라고 정리했고 실질적인 지역사회 보호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계기가 된 게 바로 C번 보고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선 답을 해결하겠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자, 여러분 이거 순서 아시죠? 시하버그입니다. 시하버그 순서 잘 잡아주시고요. C번 보고서가 1번, 하버트 보고서가 두 번째, 버클레이 보고서가 세 번째, 그리피스 보고서가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역사회 보호와 연관된 지역사회 보호 관련 보고서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버트 보고서가 있습니다. 하버트 보고서는 우리가 이제 비공식적인 보호를 강조했던 보고서다라고 합니다. 하버트 보고서는 비공식적 보호를 강조했다. 그리고 하버트 보고서는 이 책명이 있습니다. 어떠한 책명으로, 제명으로 이루어졌는지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 자, 이러한 제명으로 이루어졌던 보고서가 하버트 보고서가 됩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버클레이 또는 바클레이 보고서라 하는데 이 바클레이 보고서는 사회사업가의 직무, 역할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회사업가, 사회복지사를 말하는데요. 사회사업가의 역할, 그 다음에 직무, 여기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 바클레이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험에 나온 게 그리피스 보고서다 했습니다. 이 그리피스 보고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방 이양 정책이 중요한데요. 이 중앙정부의 권한, 책임 이런 것들을 책임을 지방에 이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방에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피스 보고서에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지방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계획, 서비스 조정, 서비스 구매자로서의 역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보고서가 그리피스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했는데 이 지방정부의 서비스의 계획이나 조정이나 구매자로서의 역할, 그러한 역할을 이야기했다라고 했는데 이 지방정부는 서비스의 공급자보다는 서비스의 계획가나 조정자나 구매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그리피스 보고서에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4번 내용 했고요. 이 파울로 보고서는 우리가 정책에 나오는 건데요. 신자유주의, 즉 대처리즘이란 걸 아시죠? 영국의 대처리즘, 그것을 대변했던 보고서가 파울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보고서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렸습니다. 5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번은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술 중에 네트워크, 다른 말로 연계라고도 하는데요. 네트워크 연계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연계망이다 이렇게 이제 조금 이야기하기도 하죠. 네트워크를 우리가 망과 연관되어서 이야기한다면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내의 복지 대상자와 자원체계 간의 연계 형태를 말한다 했고요.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 행위자, 자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자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트워크의 결속력 제고를 통한 기능과 역할의 확대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네트워크가 잘 촘촘하게 이루어질수록 결속력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 운영 방식이 좋죠. 수평적 운영 방식을 호혜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많은 자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수직의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차원에서 운영이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겁니다. 네트워킹입니다. ing를 썼어요.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그 다음에 ing를 붙였다. 네트워킹을 썼죠. 그럼 여기에서 네트워크의 어떤 개념이다? 동적인 개념. 다른 말로 하면 역동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역동적인 차원이 바로 네트워킹, 이렇게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5번 지문에 들어갔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5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6번 문제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특징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조직화, 개발, 계획, 변화 전략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미국이란 나라는 공공 부분이 강조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 미국은 민간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민간을 중심으로 한다. 우리는 지금 지역사회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분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및 실천 활동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여기가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지역사회 보호 모델, 커뮤니티 케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지역사회 보호 모델이 중요한 실천 모델로 언급되고 있다. 미국이란 나라 아니고요. 영국입니다. 영국이란 나라가 바로 지역사회 보호 모델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고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정책에 있는 미국과 영국의 복지 레짐과 이것을 정리하면 안 돼요. 지역사회 복지에 관해서는 영국은 공공 부분의 개입을 좀 강조하고 있고 지역사회 보호 모델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란 나라는 민간 중심, 민영화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문은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만큼은 영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의 발전 과정은 사회 경제적 배경이나 이데올로기,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화 경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5번에서 좀 더 보강을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발전 과정을 보면 사회 경제적 배경, 이념,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전문화 경향 이런 것들이 당연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5번을 먼저 볼까요?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이데올로기가 바로 신자유주의 확산과 경쟁의 원리 강화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이 되려면 많은 민간 자원들이 연계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 민간의 강화를 강조했던 것이 신자유주의고 거기에서 경쟁의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스만의 모델은 3가지의 모델이었지만 웨일과 갬블은 8가지의 모델로 발전을 시켰어요. 테일러와 로버츠는 5가지의 모델로 발전을 시켰어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세분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번 지문도 맞습니다. 답을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57번 문제 들어갑니다.